네, 오늘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파트 이제 2학기의 기말고사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번 2학기 기말고사의 내용에서 이제 중화 반응부터 시작해서 그런 중화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양적 관계, 그리고 우리 사실 통합과학 내용에서 구경꾼 이온과 알짜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이 강의니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통합과학의 내용도 같이 설명하면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까지, 그리고 오늘 제가 후반부에는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관련 이제 지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는 이제 수행평가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행평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치게 될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이번 강의는 힘들더라도 이번 주 중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화 반응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산과 그 염기였죠. 펜이네. 네. 산과 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가 산과 염기란 무엇인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는 산은 수용액에서 이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아레니우스의. 근데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게 되게 많았죠. 염기 같은 경우는 NH3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기 혹은 산의 성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산은 양성자를 주고 받는 물질로서 주는 물질에 속하는 게 이제 산입니다. 양성자를 수소 양이온을 주는 친구를 우리는 산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로 했고요. OH-라면 이제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OH-를 이제 주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지가 않죠. 그 예시로 NH3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산은 이제 염기 같은 경우는 H+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를 우리가 염기라고 정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의 조건 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한 쌍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따라서 양성자를 수소 양이온을 주고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한쪽에선 무조건 받겠고 한쪽에선 무조건 주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짝산과 그리고 짝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짝산과 짝염기에 이제 하나가 짝산이면 무조건 다른 하나는 짝염기가 되겠죠. 서로 주고 받아야 하니까.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신기한 물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H2 같은 경우는 산을 받을 수도 있고 수소 양이온을 받을 수도 있고, 받으면 H3O+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 양이온을 뱉을 경우는 OH-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H2O가 이런 양쪽성으로 짝산과 짝염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간단한 제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저번 시험 범위까지가 이제 pK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산의 정의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양쪽성 물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를 정량적으로 우리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적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제
HCl과 예를 들면 NaOH를 섞었을 때 어떻게 중화가 되고 그리고 중화열은 어떻게 나오고 따라서 이게 비율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NaOH가 남는지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의 형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의 연장선이죠. 그런 연장선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양적인 몰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양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겁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몇 쪽이지? 제가 교과서를 보고 하지를 않고 있어서 몇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교과서보다는 제가 따로 나눠주는 프린트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양적인 적정이라고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중화 적정이죠. 우리가 산 염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화 적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산과 염기의 중화 적정인데요. 중화 반응이라고도 해요. 간단히 산과 염기가 합쳐지면 물과 그리고 염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중화열이라는 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뭐라고 쓰지? 중화열. 중화열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통합과학에서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 반응식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구경꾼 이온. 그리고 알자 이온. 부차적으로 이거의 각각의 반응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산염기의 물, 그리고 중화열이 이렇게 발생하기까지 우리가 먼저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죠. 이 내용은 산과 염기입니다. 산과 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과 염기에 구경꾼과 알자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로맨스 영화가 있죠. 영화나 드라마나 로맨스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 로맨스 영화에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남여로 제가 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이제 연애를 하죠. 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자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반대로 로맨스 영화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액션을 찍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연으로 등장해서 액션을 하다가 나오는 친구가 있죠. 그런 친구들 사실 이 영화의 주된 목적은 로맨스입니다. 주제가 로맨스예요. 남자와 여자의 이제 사랑 이야기죠. 근데 로맨스만 있을 순 없죠. 액션이 분명 첨가돼야 좀 더 재밌는 영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액션이 될 수도 있고 호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제랑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얘네들은 이제 재미를 부과하기 위한 요소로 쓰이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거는 이 친구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산과 염기의 적정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산과 염기의 중화 적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칠 수 있는 애들은 산과 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산과 염기를 주인공으로 쳤을 때 산과 염기를 알자 이온이라고 할 수 있죠. 알자 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Cl이 있죠. 그리고 NaOH가 있으면 여기서 알자 이온으로 산으로 쓰이는 친구들은 수소 양이온과 OH-일 겁니다. 아레니우스의 식에 의해서. 그쵸?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수소 양이온과 OH-가 될 거예요. 알자 이온이. 근데 그럼 그 외에 Cl과 NA가 있겠죠?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액션을 찍는 친구들이에요. 이 내용은 산과 염기인데 얘네들은 염을 만들고 있죠. 합쳐지면 H2O와 그 다음 NaCl이 만들어지면서 염을 형성하게 돼요. 이 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용액 조건이죠. 수용액 조건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합쳐서 염을 형성해서 솔리드 고체 형식을 띌 수도 있지만
녹으면서 수화로 인해서, 물의 수화 현상으로 인해서 Na 플러스 주위에 물 분자가 둘러싸게 되죠. Cl 주변에도 물 분자가 둘러싸게 될 겁니다. 이러한 수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온으로 형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이렇게 알짜 이온 그리고 구경꾼 이온에 대해서 통합과학 내용을 이렇게 잠깐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나서 다음인 중화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간단하게 우리가 뭐 50개 HCl 50개, NaOH 50개, 예를 들면 50개가 있었다 쳤을 때 중화반응을 하게 되면 H2O가 50개가 생성이 되고요. NaCl도 50개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다 수화 현상이 일어나고 녹았다는 물에 용해가 되었다는 조건 하에서 Na 플러스 50, Cl 마이너스 50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는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그 전에 통합과학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50과 50을 몰의 단위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 몰을 이용해서 쓸 때는 먼저 몇 가산인지를 알고 그 다음 몰과 그 다음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겠죠. 간단하게 n과 mv, n-, m-, v-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식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n 같은 경우는 HCl이 1가산인지 혹은 2가산인지 3가산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HCl 같은 경우는 1가산에 속하죠. 1가산이란 수소 양이온을 몇 개를 이 한 분자당 낼 수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2SO4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2가산이죠. 2가산의 강산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2가산 같은 경우는 이제 N에다가 2를 넣어주는 거죠. M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H2SO4가 0.1몰이 있었다 칩시다. 0.1몰을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V 같은 경우도 뭐 조건으로 주어질 겁니다. 뭐 10ml를 넣는다. 혹은 뭐 200ml를 넣는다. 단위가 다양해질 수 있겠죠. 1리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사실 몰은 옆에 생략이 된 게 1리터당 몰이라는 0.1몰을 취하고 있다는 게 0.1몰의 정의입니다. 0.1몰에 옆에 L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리터 단위예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이 주로 1리터까지 안 지어져요. 뭐 0.1리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주로 10ml라던가 200ml 뭐 이런 100ml ml 단위로 부피를 주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을 쓰는 데 있어서 100ml에서 그리고 0.1몰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가산 H2SO4를 예로 들게요. 이렇게 더해졌을 때 NaOH를 더합시다. NaOH로 이제 중화 반응을 시작하는 거겠죠. 했을 때 이제 NaOH를 이런 식으로 NMV 다시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N 같은 경우는 HCl, H2SO4와 동일하게 NaOH 염기의 몇 가산인가. NaOH는 대표적으로 1가산에 포함되죠. OH-를 한 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M-를 제가 계산하기 쉽게 0.1몰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부피에 적정을 했을 때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에서 미리 단위를 주로 많이 주어져요. 뭐 리터 단위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몰 단위는 기본적으로 리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0.1몰은 1리터당 즉 1000ml죠. 1000ml당 0.1몰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어지는 내용은 100ml죠. 자, 0.1몰에는 리터 단위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1리터는 1000ml죠. 그리고 여기다 100ml를 꼭 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요.
여기서 이제 n을 곱해주는 게 사실상 기본 대원칙인 몰 문제를 푸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1리터 지워지고요. 1000ml 지워지고요. 그럼 10분의 1, 0.01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곱하기 n을 하게 되는 거죠. 이가산이니까 0.02몰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0.02몰이라는 몰 단위를 구한 다음에 NaOH에 해당되는 친구를 따로 구해서 Vml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따라서 제가 좀 더 쉽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2SO4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가예요. 이가 곱하기 0.1몰 있다 칩시다. 그리고 대충 100ml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NaOH가 있습니다. NaOH가 있는데 NaOH는 1가죠. 1가 곱하기 0.1몰이 있었다 칩시다. 이랬을 때 여기에 얼마의 Vml가 들어갔다라는 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Vml가 완전 중화 적정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모두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제 이걸로 적정을 통해서 중성 용액이 되었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NMV 결국에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를 비교를 해주는 거가 되겠죠. 이거 같으면 OH-가 되겠네요. 그런 거니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Vml죠. 그럼 이걸 다 곱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2, 100, 0.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봅시다. 그러면 20mm몰이 나와요. 제가 미리몰 단위를 쓰기 시작했는데, 미리몰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이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되게 쉽게 쓰려고 한 거예요. 실제 미리몰이란 1000ml몰이 1몰이 됩니다. 이 m이란 단위가 1000 단위의 수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뭐 1m, 1mm, 1000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1000의 차이가 나죠. 1mm와 1m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0.2 밀리를 넣었으니까 밀리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걸 다 앞에 있는 숫자만 다 곱해주고 미리몰 단위를 붙여주기만 하면 뭐 틀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ml몰이 이제 이게 20ml몰이 돼야 하는 거죠. 0.1 곱하기 V가 20ml몰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V는 자동적으로 200ml라는 거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들어간 NaOH의 양을 우리는 200ml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대충 수업해야 할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는 걸로 마칠 수 있고요. 사실 산의 가수와 몰 농도 그리고 부피가 이제 염기의 가수와 몰 농도 그리고 부피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가산의 예와 2가산의 예, 3가산, 1가 염기, 2가 염기, 3가 염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1가 염기와 1가 염기와 1가산 이런 차이는 수소 양이온과 OH-의 개수의 비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저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죠. 3가, 2가 염기, 3가 염기, 1가 염기, 1가 염기, 2가, 3가 간단한 차이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시학에 대한 수행평가 이야기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지시학에 제가 문제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문제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지시약을, 첫 번째가 아니구나. 지시약을 많이 넣었을 때, 우리가 산염기를 적정하기 위해서는 지시약을 넣어줘야죠. 그리고 그 지시약을 넣을 때, 우리는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만 넣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약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보고 우리가 이게 산인지 혹은 염기인지 중성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시약을 많이, 지금 문제를 제가 수행평가에 나온 그대로 문제를 알려드리면, 지시약을 많이 넣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을 거고 단점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수행평가를 이렇게 두 개를 냈어요. 지시약을 많이 넣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쓰시오 라고 제가 수행평가 문제를 냈습니다. 다른 반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2학년 5반 필수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미안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두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일단 장점과 단점을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지시약의 원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시약이 원리가 되게 많아요. 지시약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HLN이 있고요. 우리 동적 평형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OH 마이너스와 결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간단하게 요거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지시약이 그러니까 특정 pH가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소 양이온을 대신 빨아들입니다. 네, 대신 빨아들여요. 어떤 특정 pH가 되거나 혹은 그 반응 조건만 주어지면, 우리가 지시약이 지금 산염기다 보니까 pH에 중점이 돼 있는데, pH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원래 기존의 LM-가 지시약이에요. 이 지시약이 수소 양이온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기보다 얘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특정 pH 조건이 되면. 이해되셨나요? 염기와 LN-가 있는데 얘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염기는 더 이상 먹지 못하고 LN-가 먹게 되니까 얘가 중성, pH 7이라 칩시다. pH 7이 되면 LN-가 염기보다 먼저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소 양이온을 가져가다 보니까 pH 7이 조건이 넘어가는 순간 얘가 가로채죠. 가로채면서 pH 7이니까 더 이상 그만 넣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걸 색변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시약을 가지고 색변화를 관찰을 하는 원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더 자세히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원리를 설명을 했는데, 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아까 원리에서도 말했듯이 지시약을 많이 넣는다는 말은 LM-, 즉 지시약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한 거죠. 색깔의 변화가 짙게 됩니다. 짙은 색깔의 변화, 색 변화 이를 관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LM-가 많기 때문에 얘가 수소 양이온과 합쳐지거나 혹은 OH-와 합쳐지면 얘가 자동적으로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양도 많을 겁니다. 이 분자가 색깔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짙은 색 변화. 이유는 지시약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시약 분자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지시약 분자가 눈에 띄게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도 잘 보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쓰는 거는 이거 장점이나 이유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단점이 중요합니다. 지시약을, 그러면 선생님 왜 지시약을 많이 넣으면 좀 더 색변화를 일찍 알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왜 많이 안 넣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pH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NaOH를 넣고요. 분석 물질이 산이에요. 산.
산에다가 NaOH를 첨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시약을 넣어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식을 썼어요. 근데 이게 동적 평행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NaOH를 넣게 되면 기존에 얘가 이렇게 낮았던 친구가 조금씩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첨가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얘가 pH 7의 조건이라고 쳤을 때 이 지시약이 pH 7의 조건에서 색이 변한다라는 가정을 두었을 때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얘 이제 능력치가.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수소 양이온이나 혹은 OH-를 들고 갈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OH-가 수소 양이온에 있는 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LN-로 이제 변하게 되겠죠. 이 수소 양이온 같은 경우 OH-와 결합을 해서 H2O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흘러갈 텐데, 즉 LN-가 중간에 OH-를 가로챈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OH-를 중간에서 가로채게 돼요. 그러면 pH의 변화 양상이 조금 변하게 되겠죠. 원래 pH라는 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가로채게 돼요. 가로채면서 정지가 되는 상이 있을 겁니다. pH가 일정 시간만큼 정지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정체가 될 겁니다. 정체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LN-가 모두 다 이제 합쳐졌을 때 이야기죠. 간단하게, 잠깐만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제가 여기서 좀 너무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 pH죠? pH입니다. pH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pH가 농도가 높을수록 밑에 깔리게 돼요. 즉 얘가 이제 pH를 먹고 있다는 거, 뽑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쵸? 뽑아내고 있죠. 지시약이 수소 양이온을 가로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수소 양이온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얘가 중간에 이런 정적인 공간이 생성이 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정리는 따로 해놓겠습니다. 단점은 지시약이 단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네요. 지시약을 많이 넣었을 때 단점은 pH의 변화가 불확실하다라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다 표현보다는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자, 정확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pH, 정량이 어려워진다. 정량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량. 그러니까 NaOH가 요만큼에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만큼이 NaOH가 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pH가 7이 되는 조건은 여기서 이미 7이 됐어야 하는 거야. 근데 색깔이 계속 변하니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니까 NaOH 미리를 나는 적정이 다 끝난지 모르니까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계속 넣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요만큼 넣으면 딱 pH가 맞는 건데 요만큼 넣게 된다고. 중간에서 요만큼이 지시약이 수소 양이온을 가로채다 보니까 요만큼을 더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이 어려워져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단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시면 똑같겠지만 정확한 이제 여러분들은 수행평가를 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유를 쓴다면 여러분 수준에서 이유를 쓴다면 중간에 지시약이
수소 양이온을 가로채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충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중간에 지시약이 수소 양이온을 가져가거나 혹은 OH-를 가져간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OH-를 더 넣는데 이제 OH-를 가져간다는 표현이 실질적 원리에서는 맞지 않지만 뭐 이런 변화 양상만 보면 OH-를 가져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 양이온 혹은 OH-를 지시약이 가로채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채기 때문에 정체 구간이 생기고 그 정체 구간으로 인해서 정확한 정량이 불가능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면 정말 완벽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수준에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되게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편집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수행평가 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산화 환원 혹은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염기 파트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 가지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